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IB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고 이를 저장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환에서 5장 데이터 수정 저장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이라던가 수정된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래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먼저 나오고요. 이후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과정 관련된 메소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IB시트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can edit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었던 예제를 잠깐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라이브 서버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오픈된 화면을 보고 여기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나서 이벤트 내에서 뭐 색상을 칠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되는 과정에서 뭐 제작국가 미국인 경우에 뭔가 색상을 칠하나 이런 식의 예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알아볼 내용은 먼저 편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IB시트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can edit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속성이 없을 때,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편집이 가능한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can edit라고 하는 속성을 false로 주거나 아니면 IB시트에서 보통 불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1이나 0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0으로 몇 가지를 설정을 해보면은 이후에 다시 열어가지고 조회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일부 필드들은 편집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컬럼이나 아니면 뭐 행이나 아니면 그리드 전체에 있어가지고 편집 가능 불가능 여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리드 전체에 대한 편집을 막고 싶다, 못하게 막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CFG 쪽 속성에다가 이와 같은 can edit 속성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그리드 전체에 대한 편집이 불어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리드 내에서 행을 추가시키거나 삭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값이 수정이 되었을 때 이에 따라서 그리드 내부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can edit와 같은 속성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고요. 기존에 설정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막 색상이나 이런 게 어지럽게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 버튼을 2가지 정도 추가를 할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버튼들 중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버튼들 2개는 좀 지워주고요. 밑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ad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라고 이렇게 넣겠고요. 그리고 뭐 삭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삭제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del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수정 삭제 같은 게 이루어지고 나서 저장을 해 줘야 될 거니까 save라고 하는 역시 버튼을 하나 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튼이 눌러졌을 때 각각 동작하기 위한 함수들을 만들어야 될 건데요.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요. add 함수부터 시작해서 delete 함수, save 함수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add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함수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add row라고 하는 함수 인자 없이 사용하시면은 그리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하단에 새로운 행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행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는 delete r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행을 지울지를 그리드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focused row에서 focus 들어가 있는 row에 대한 거를 지워라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트에 대한 이름이 살짝 틀렸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일단 저장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2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조회를 하고 나서 그리드 내에서 뭔가 수정이 있으면은 수정된 필드들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신규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추가된 행들 같은 경우는 연보라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삭제할 데이터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분홍빛으로 색상이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는 CSS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색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드는 각 행들별로 플래그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살짝 열어가지고 각 행이 갖고 있는 플래그 값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리드가 mySheet라는 그리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getFocused row라고 해서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행 객체를 열어서 보면은요, 지금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행은 요 행인데 요 행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삭제될 내용이기 때문에 deleted라고 하는 플래그가 true로 정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삭제가 아니라 수정된 행에 대한 거를 역시 getFocused row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행 정보 안에는 이렇게 changed라고 해가지고 속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신규로 추가된 행에 대한 것도 역시 들어가 보면은 요번에는 이제 added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IB시트 내에서는 값의 어떤 수정이 있거나 뭐 삭제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속성으로 이렇게 changed, added, deleted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행 안에 이제 포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입력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에디트 마스크라던가 리설트 마스크라고 하는 속성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컬럼을 만들 때 컬럼 안에 에디트 마스크나 리설트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정규식을 통해서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었었던 예제에서 영화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필드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고서 실제로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예제로 돌아와서 조회를 하고요. 요번에 그 영화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설정을 했었으니까 여기서 입력을 할 건데 뭐 영문이라던가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특수문자에 대한 입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문자들은 전부 입력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대시에 대한 부분만 입력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규식이 익숙한 개발자분들께서는 이런 에디트 마스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될 때 불필요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거긴 한데 리설트 마스크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리설트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편집 중이 아니라 편집이 종료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식의 속성인데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한번 영화 코드 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속성을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숫자만 입력할 수 있고 앞에가 두 자리나 세 자리, 그 다음엔 세 자리랑 네 자리, 마지막은 무조건 네 자리로 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서식으로 입력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고 나서 영화 코드라고 되어 있는 필드를 010, 1234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제가 0101 34 123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리설트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포커스가 원래대로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영문이라던가 입력이 잘못됐을 때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편집 세 번째로 앞선 시간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사용자가 편집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on start edit라고 하는 이벤트를 시작으로 해서 on show edit, on end edit, on after edit라고 하는 에디트 관련된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이벤트들은 편집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커서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on end edit라던가 after edit 같은 거는 사용자가 편집이 종료되는 시점, 엔터를 누르거나 탭을 통해서 편집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종료되는 다음에는 이제 on after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컬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이벤트인 제이슨 이벤트라고 하는 on change 이벤트가 또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모든 거에 대한 편집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on after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모든 편집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그리드 안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버로 전송한 다음에 서버에서 돌아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그리드의 내용을 클리어 시키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교환을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에서 일부 내용을 좀 수정을 해 볼 건데요. 우선 이벤트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클릭 이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지워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조회하고 앞에 선택값 얻기, 변경 두 개 버튼만 남기고서 나머지는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던 함수 두 개도 좀 지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저장 작업을 처리하려면은 저장하기 전에 뭔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버튼을 몇 개를 추가를 시켜 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렇게 버튼 세 가지를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규 행을 추가시켜 주기 위한 함수로 add라는 거랑 행을 삭제할 내용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딜이라는 함수, 그리고 저장을 위한 함수 sav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add하고 delete에 관련된 함수를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위 내용을 보면은 신규행을 추가시키기 위한 add row랑 delete r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add row는 사실상 인자가 없이 그냥 호출해도 기존에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맨 하단에 신규행을 추가시켜주는 함수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행 바로 위에다가 신규행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next라는 인자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delete row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인자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역시 getFocused row를 통해 가지고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행을 이제 삭제 상태로 변경하게끔 이렇게 로직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띄워 가지고 조회를 한 다음에 지금 클릭한 이 포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행을 추가를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있는 위치 바로 위로 신규행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삭제를 하게 되면은 포커스가 있는 그 위치 행에 대해서 이렇게 삭제 플래그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장과 관련된 sav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저장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었는데, 제일 먼저 그리드 내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has change data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원래 소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다시 조회를 하고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수정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뭔가 수정을 하고서 저장을 누르면은 아무 반응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 getSaveJSON과 getSaveString이라고 하는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getSaveJS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에서 변경된 내용이나 어쨌든 데이터 부분을 JSON 형태로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getSaveStri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형태, 컬럼명은 값, 엔드 컬럼명은 값,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자열 형태로 뽑아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수가 사실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변경된 내용만 추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전체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도 있고, 뭐 특정 상태, 뭐 삭제가 될 데이터만 추출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보통 컬럼이 체크박스 같은 불 타입을 갖고 있는 컬럼을 타겟으로 해서 체크된 내용만 추출을 한다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까지 사용해 보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수정된 내용만 추출을 해볼 건데요. 추출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추출되는 과정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IB 시트 컬럼을 처음 생성할 때 필수 입력에 대한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필수 입력으로 되어 있는 필드에 값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 추출 과정에서 오류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예제에서도 소스 시트를 생성하는 소스 부분에다가 제가 필수로 이런 걸 하나 걸었습니다. required 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화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단에 뭔가 아이콘 같은 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아이콘이 이제 이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뭐 아이콘 같은 거는 CSS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제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은 이제 값을 추출하고 나서 혹시 필수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오류가 있었을 때는 뭔가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오류가 없었을 때는 계속 진행해주는 이런 로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스에다가 한번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저장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걸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복사를 해 봤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필수에 대한 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하고 뭔가 저장을 하기 전에 하나 추가를 시키고 필수가 없는 상태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로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만약에 필수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흐름으로서 아무 메시지 없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변경에 대한 것들이 다 체크가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서버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송 전에 살짝 사용자한테 지금 서버 쪽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을 뭐 보여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입력, 수정, 삭제 각각의 건수가 몇 건인지, 진짜로 저장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걸 컨펌 창을 띄우는 이런 로직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저장 전에 한번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저장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 보면은 get row by statu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신규 입력이거나 수정이거나 삭제될 데이터 행의 건수를 얻어 가지고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로직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서 우리가 만든 화면에서 값을 일부 수정한다라던가, 아니면 신규 행을 추가시켜서, 아니면 삭제를 시킬 내용들을 몇 개를 만들고서 저장 함수를 호출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신규 몇 건, 수정 몇 건, 삭제 몇 건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 AJAX 함수, jQuery라던가 Axios라던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저희 IB시트가 제공하는 AJ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사실상 jQuery AJAX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그냥 AJAX 통신을 시켜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save.jsp라고 하는 파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추출했었던 save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파람으로 묶어서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로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다시 만들던 화면으로 저장을 하고 다시 만들던 화면으로 돌아와서 조회를 한 다음에 뭔가 값을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보면은 아무 메시지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개발자 도구를 살짝 열어가지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찾아보면은요, 다시 한번 저장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405라고 하는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ave.jsp라는 파일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포스트 방식을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예제에서는 요거를 get 방식으로 살짝 좀 바꿔 보겠고요. 그리고 JSP 대신에 그냥 정적인 파일 save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건데, sav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서버를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개념에서 저장이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IO라고 하는 속성 밑에 리절트 값이 양수이면 성공, 음수이면 실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로직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포스트로 전송을 하는 게 맞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뭐 모모.do라던가 아니면 뭐 JSP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서버 쪽에 있는 페이지를 호출해 주게끔 로직을 구성을 하는 게 맞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회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 보면은, 요번에는 뭐 별다른 오류 없이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버 쪽에서도 제대로 이제 결과가 리턴이 돼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화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에 따라서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클리어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그 기존 데이터를 다시 조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DB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회 함수를 다시 호출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accept change 데이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 변화가 있었던 레코드들을 클리어 시켜라 라는 거를 이제 그리드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기 있는 로직을 그대로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서버에서 돌아온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IO 밑에 리절트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리드의 내용을 클리어 시켜주는 accept change 데이터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값을 수정하고 저장을 해보면은요, 신규 행도 하나 추가를 시키고 나서 저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입력 수정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은, 아까 accept change 데이터를 통해서 상태가 클리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클리어된다라는 거는 상태가 입력이나 수정 같이 added, changed 였던 것들이 클리어가 되면서 그냥 조회 상태인 흰색으로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상태가 삭제였던 이런 행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통해서 저장이 완료되고 나서 클리어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 행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레코드가 삭제됐겠지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드 내에서도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냥 지워버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이 완성된 내용을 이렇게 넣어 봤고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저장 함수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각 페이지들마다 만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공통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여기에다가 뭔가 URL이라던가 뭐 서버로 전달해야 되는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만 받아서 전송하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doSave라고 하는 함수고요. 시트에서 변경된 내용을 추출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체크도 해주고,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컨펌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고, 서버를 갔다가 돌아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걸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doSa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사실상 지금 작업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포함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요, 기존 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서 이렇게 doSave라는 걸 호출하면서 역시 JSON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뭔가 수정을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컨펌 창을 띄워줍니다. 이건 이제 IB시트 내부적인 컨펌 창이고, 확인을 눌러보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함수는 무조건 포스트 방식으로만 전송이 됩니다. 이 개방, 어차피 저장이다 보니까 개방식에 대한 거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서버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클리어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과 관련돼서 IO라고 하는 거 속성 밑에 리설트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저장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걸 판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보통 toSave 함수를 사용할 때 IB시트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개발자 가이드 문서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어펜딕스의 두 번째 데이터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 저장 후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IO 밑에 리설트가 양수면 성공이고 음수면 실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서버 쪽을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결과값이 실패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 내용 랑 마찬가지로 결국 실패했을 때는 아무 행위를 안 하고서 그냥 종료가 될 거니까 기존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 저장 업무 자체가 종료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